공동 구매도 준비를 했는데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시다시피 스피커입니다. 여러분은 거실에 스피커 세팅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운드바가 딱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운드바가 영상을 보기에는 괜찮은데 음악까지 듣기에는 좀 애매하죠. 이 사운드바가 서라운드 음장, 뒤쪽이라든지 전반적인 음장은 괜찮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이 이 스테레오감이에요. 이 사운드바의 구조상 좌우 넓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소리가 센터로 좀 몰리죠. 그래서 거실에 놓고 사용할 만한 스피커를 알아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 거실에서 쓰려면은 디자인이 좋아야죠. 디자인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HDMI를 지원하는 스피커여야 하는데 그런 스피커는 가격대가 많이 높죠. 비쌉니다. 그래서 디자인 예쁘고 HDMI를 지원하는 스피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공적인 공동구매를 마친 오라와 오라4를 만든 칸토 오디오에서 출시한 렌입니다. 그런데 칸토를 생각하면 좀 큰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되죠.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면 사이즈가 크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실에 놓고 보면 아담할 사이즈입니다. 결국 칸토는 아담한 스피커를 잘 만든다고 보면 되겠어요. 아담하고 예뻐서 회장님 승인받기 쉬운 스피커죠. 공동 구매도 준비를 했는데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렌 리뷰, 클리펠 NFS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렌, 먼저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렌은 액티브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오라4와 다른 점은 데스크용이 아닌 거실용 스피커라 보시면 됩니다. 음악 감상뿐만이 아니라 홈시어터용, 영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사용하는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소형 스피커죠. 이번에 출시되는 색상은 화이트, 블랙, 그레이 컬러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화이트 컬러인데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하는 그릴이 제공되고요. 자석이라서 이렇게 쉽게 분리도 가능합니다. 이 그릴을 부착할 수 있는데 아무런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릴을 떼면 드라이버가 보이는데 2의 구성으로 1인치 실크 돔 트위터와 5.25인치 알루미늄 우퍼를 탑재했습니다. 스피커 크기는 가로 178mm, 세로 215mm, 높이 277mm로 작은 사이즈입니다. 각 스피커에는 총 100W급 클래스 D 앰프가 내장되어 있어요. 앰프는 아쉽게 한쪽에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신호만 받아서 재생하는 패시브 스피커예요. 좌우 어느 쪽이든 설치하고 나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피커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편리한 곳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단을 보면 디지털에는 HDMI ARC 단자, 옵티컬 USB-C 단자, 그리고 아날로그는 RCA와 3.5mm 억스 단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HDMI는 ARC 단자만 호환 가능합니다. HDMI ARC를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나 컴퓨터와는 호환되지 않으니까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 탑재된 DAC는 24비트 96kHz를 지원합니다. 추가로 블루투스는 5.3 버전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을 기본 제공해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HDMI ARC로 연결하면 TV하고 연동이 되어서 TV 리모컨으로 볼륨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모드 버튼을 통해서 보컬 부스트 또는 나이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나이트 모드는 밤에 저음을 줄여서 층간소음을 억제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거실용, TV용, 홈시어터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자동 절전 모드가 있어서 음악 신호가 없을 때는 알아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굳이 전원을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는 스피커입니다. 자, 이번에도 렌은 클리펠 NFS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이 클리펠 NFS는 약 2억 상당의 장비로 기존 무향실 측정보다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클리펠 NFS는 이렇게 근거리에서 3D로 측정해서 원거리 특성을 예측하는 방식인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반사음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해서 무향실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360도 전 방향을 측정해서 스피노라마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실내 환경에서 스피커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시어터용으로 사용할 때 중요한 지향성과 공간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운드 특성은 어떨지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CA2034로 측정한 칸토 렌의 스피노라마 데이터입니다.
검정색 그래프가 정축 응답 특성으로 이 스피커의 기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커가 완전히 플랫한 특성은 아니에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저역 쪽 90Hz를 기준으로 강조가 있죠. 그리고 1.7kHz 기준으로 완만한 강조를 둬서 음성에 살짝 강조를 주었고요. 그리고 4kHz 이상 고역은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저역하는 55Hz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녹색 점선은 리스닝 윈도우인데 정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측정을 평균 응답한 그래프입니다. 정축 응답 특성보다 고역이 살짝 내려가죠. 그런데 이 내려간 특성이 더 플랫하고 좋아 보이네요. 실제 청취 위치에 따라 넓은 영역에서 플랫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스윗스팟이 넓게 세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세팅 팁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얼리 리플렉션과 사운드 파워 그래프를 보면 저역에서 고역으로 일정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위터의 지향각이 아주 넓지는 않고 적절하게 잘 억제되어 있다고 보이네요. 아래 DI 그래프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인룸 측정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더 깔끔하죠. 전반적으로 플랫한 특성인데 저역의 강조가 조금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운드바 대용으로 영상과 음악 듣기 좋은 특성입니다. 다음 컨투어 플롯 수평 지향성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전에 리뷰한 오라보다는 수평 지향성이 아주 많이 넓진 않습니다. 고역대에서 살짝 좁아지는 구간도 보이는데 조금만 내려오면 적절하게 방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00Hz 아래는 무지향성으로 방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직 지향성은 살짝 좁은 편입니다. 여기 2에서 3kHz는 크로스오버 지점으로 추정되네요. 그리고 하모닉 디스토션을 보겠습니다. 먼저 75dB 측정 결과인데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50dB 아래에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어폰과 헤드폰은 퍼센티지로 보여드리는데 데시벨로 보여드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설명해드리면 여기가 0.5%고요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3.1%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이 좀 잡히시죠? 여기 2.1kHz에서 살짝 1%가 넘는 곳이 있는데 제 기준에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다고 봅니다. 다른 구간은 0.5% 수준이죠. 그리고 85dB에서는 1%를 넘는 구간이 저역대에서도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90dB에서도 고역대는 변화가 없고 저역대에서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레벨까지는 사용하는데 크게 왜곡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측정 데이터는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다른 측정 그래프는 영디비 사이트에 업로드 해놓을 예정입니다. 영디비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오라4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전에 오라4는 오라에 비해서 볼륨이 좀 올라가고 저음 대역폭은 아주 살짝 늘어났다고 했죠. 이번 렌 같은 경우는 볼륨이 더 커졌습니다. 물론 거실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커져야죠. 사용할 수 있는 레벨이 더 올라가면서 저음 대역폭은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살짝 늘어난 정도예요. 대신에 저에게 파워가 조금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 볼륨 좀 올리면은 펀치감이 꽤 괜찮습니다. 비트감이 아주 잘 느껴지는 사운드를 들려줘요. 여기선 커버할 수 있어도 거실에 세팅하고 나면은 사이즈가 작아 보일 겁니다. 사이즈가 작은데 공간을 꽉 채워주는 느낌을 확실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렌이 잘 들려주는 음악은 위켄드나 콜드플레이 같은 팝 음악에 아주 찰떡입니다. 팝 음악을 들어보면 저역에서 펀치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강한 펀치가 아니라 이 적당한 저음에서 쫄깃한 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음악부터 영상까지 딱 듣기 좋은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측정 데이터만 보면 오라처럼 완벽한 제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뚜렷하죠. 이런 좁은 책상보다는 넓은 거실에 설치하고 들으려고 만든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USB 단자도 있고 블루투스도 되지만 HDMI ARC 단자를 탑재했죠.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 설치하고 들어야 하는데 이 거실은 누구의 공간이죠? 그렇죠. 거실에 설치했는데 정확한 사운드 듣는다고 이렇게 토인 설치하는 분 없겠죠. 이렇게 정면 세팅 하셔야 됩니다. 정면 세팅 해놔야지 가족 간에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조사에서 찍은 사진을 봐도 딱 정면을 보게 세팅해놨죠. 이 인테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정면 세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렌은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굳이 이런 토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수평 지향각 그래프를 보면 20에서 30도 정도 그래프가 플랫하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축과 30도 그래프만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30도 정도에서 저음 강조만 빼면 200Hz부터 상당히 플랫한 사운드를 볼 수 있죠. 정축 응답에 실망하신 분들 이거 보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자, 보통 거실, TV 옆에 스피커를 놓으면 실제 청취 위치에서는 약 30도 정도 각도가 생길 겁니다.
그럼 거기가 최고 위치인 거고 이 스윗스팟도 넓어지겠죠. 이전에 오라도 굉장히 똑똑한 튜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렌도 실제 설치하고 들어보면 볼륨도 많이 올라가고 사운드도 상당히 괜찮게 들리면서 스윗스팟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딱 거실에서 쓸만한 스피커로 칸토가 이 렌도 튜닝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진짜 거실용 스피커로 만들었어요. 자, 정리하자면 거실에 설치하실 때 절대 이렇게 토인하지 마시고 정면 보도록 세팅하면 그냥 끝납니다. 아주 심플하죠? 대신에 높이는 좀 중요합니다. 추적 위치는 웬만하면은 한 귀에서 가슴 사이 높이로 트위터가 오게끔 세팅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 볼 때는 극저음이 정말 아쉬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서브 우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 때부터 계속 이 저렴한 서브 우퍼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웬만하면 렌과 함께 서브 우퍼를 런칭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입고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소리잡에서 칸토 서브 6도 입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칸토 서브 우퍼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오늘 칸토 오디오에서 출시한 렌을 살펴봤습니다. 목적이 아주 명확하고 심플한 스피커죠. 이 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실에 설치할 예쁘고 소리 좋은 스피커입니다. HDMI ARC 단자가 있어서 TV에 연결해 놓으면 TV 리모컨으로 볼륨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바로 넷플이나 유튜브 보면 개꿀이죠. 그리고 설치 팁도 드렸죠. 토인하지 말고 정면 보게 세팅하도록 설계된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음악 듣기도 아주 좋은 스피커입니다. 특히 팝 계열 음악 좋아하시면 진짜 꼭 들어보세요. 저음 강조가 정말 찰떡입니다. 이 TV에 연결해놓고 간편하게 블루투스로 음악 들을 수도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전 오라 시리즈도 그렇고 이번 공동구매 끝나면 가격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 가격이 조금 있어서 지금 공구가가 최저 가격일 겁니다. 지금 구매하셔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세팅할 수 있도록 스탠드도 공구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장 위에 설치할 수 있는 SP6 HD 스탠드도 준비했고요. 노스톤 프로 스탠드도 공구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 링크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서브 우퍼도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 렌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이 가장 저렴할 거예요. 렌은 지금 구매해놓고 나중에 서브 우퍼 구매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